자, 이제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여기가 이제 일봉상 하락 추세라는 이제 선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요 선이 실제로 비트가 하락할 때 타고 내려온 선, 실제로 요 선이다. 그래서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최근에 돌파해 준 이후에 돌파 후 상승을 준 이후에요. 조정을 주고 있는 중인데요.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이제 조정을 준 이후에 상승을 어디서 줄 건지를 우리가 이제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요 구간요. 여기 그리고 요 구간. 그래서 여기 올려서 떨어지는 이후에 여기서 올려줄 거냐,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올려줄 거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떨어지면 하락이라 보지 말고 적정한 구간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는 하락을 생각하지를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락을 생각하기 이전에 상승을 주의하게 우리 보자. 그래서 왜 그래 얘기를 드리냐면, 일단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돌파 후 하나, 둘, 3, 4일 그죠? 이후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락 이후에 상승을 10일, 7일 그죠? 그래서 17일을 줬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줄 것이지 이제 하락은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럴 단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 구간에 약 5,200만 원, 5,2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구간이 여기죠. 여기가 5,000. 요 구간이 5,000이었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올려서 5,000, 약 5,200에서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 5,000에서 올려줄 것이냐를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올려주면 어디서 안착을 해서 제대로 갈 것인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돌파한 이후에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서 확실하게 올라가는 시점, 돌파 이후에 조정 주고 올라갈 때 이 시점 언저리에서 확실하게 세기를 받고 상승 랠리를 바라보려고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조정을 주고 올려주지를 못하고요. 올려주다가 떨어졌죠. 떨어지고 다시 조정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조정이 아니라 이제 하락을 상대적으로 많이 줬기 때문에 5,000 이하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죠. 최근에 이제 이틀
이틀간 떨어졌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7.34%였는데 어저께요. 네, 7.34% 정도 떨어졌다. 마이너스 기준에는 7.6%였죠. 6%대 떨어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 어제죠. 어제 추가로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사항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추가 떨어진 이후에 하락이 올려줄 것인지 이 상태를 유지를 해줄 것인지 아래를 떨어질 건지를 봐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일단 5,000을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를 수를 한번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어도 요 금액대 말씀드렸다시피 4,800, 약 4,900이죠. 4,900을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요 놈 있죠. 요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올라오는 구간. 적어도 우리가 요 언저리 여기 요 구간 4,600이죠. 여기가요. 요 구간 적어도 요 구간까지는 떨어지는 걸 좀 지켜보자. 여기는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판단은 현재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하셔도 되는데요. 판단은 아직은 섣부르다. 그리고 적어도 요 언저리는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 이후로 떨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좀 내려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 이제 여기 열어보면 여기가 3,500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요 구간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온 여기 요 구간하고요. 여기가 이제 수렴 구간인데 주요한 매물대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로 요 추세선을 타고 지금 내려와서 올려줘서 요 돌파하고요. 이런데 요렇게 해서 좀 떨어져서 여기 떨어지나 요렇게 해서 떨어지나 그래서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요. 일단 올려준 거는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여기 와 있는데요. 여기서 올릴 거냐 내릴 거냐를 다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 이하로 떨어지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일단 세계 정세가 상황이 좀 나빠질 경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한 번 더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구간 아래로 떨어져도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이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사항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우려는 있다. 우려는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한번 판단을 좀 더 해보자. 하지만 너무 섣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뭐 던져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전적으로 이제 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떨어지는 건 전적으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추락을 한다면 전쟁 발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 병력이 인근 폴란드에 대규모 병력을 지금 배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단지 저기 우크라이나 쪽으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난민들을 돕기 위한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러시아가 철수를 한다는데, 철수가 아니라 오히려 철수하는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지금 배치를 하고요. 헬기도 지금 최전방적으로 전부 다 배치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전술이죠, 전술. 얘네들.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미국도, 폴란드 인근을 직결해서 여차하면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은 우리가 우리가 요 당시에 하락하고요. 요때의 하락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이 오로지 지금 어제도 세계 경제 뉴스도 나왔지만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미 얘기들 하고 그런 거 준비를 했던 상황이고요. 예측을 해서 3월, 2월 이전, 2월 중순 이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핵심적으로 나왔던 얘기들 있죠. 그죠? 세계 경제가 바닥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어그러질 수 있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연준에서 이거를 빨리 끄집어 당겨서 조기 시행을 할 수도 있다. 그래 되면 이거 완전히 엔데믹을 가려고 하고 시장 질서를 안 그래도 장기적 악몽에서는 어두운데 기적으로 빨리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는 완충지들을 만들고요. 견뎌내려고 하는 그런 데 있을 건데, 이걸 모든 거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냥 숲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하락의 의미가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시각을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한테 쉽지가 않다.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기를 바라보고요. 입 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올리는 상황에서요, 시장 선반영이 됐고요, 변수가 산수가 됐다는 말이 오가고 하는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조기 반영이 되어서 끌어올리지 않나, 이런 뉴스도 나오고, 충분히 그럴 것 같다. 많은 우리 뉴스를 듣고 보고, 넣고 빼고 해서, 모으고 해서, 결론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고요. 실제로 차트상으로도 그래졌고요. 요 타고 내려오는 요 일봉도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도 해주고요. 삼각수렴에서 올려주고요. 일봉도 하락 추세선 또 돌파를 해주고, 거의 17일간 양봉을 나타주면서 안착을 해서 안착만 잘 되었다 하면 단기 상승은 크게 가지 않을까.
솔직히 굉장히 저도 놀라면서도 이 판단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상상하는 게. 결국은 올라가나? 좀 내려오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는 판단을 많이 했는데, 다음 우려가 우리가 얘기를 했죠. 우려상 항상 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모든 것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이게 세계 경제 질서가 바닥에서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점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구적으로 유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중국도 뭐 미중 패권을 지금 당장 다툼하지는 않을 거고, 이 사태로 인해 베이징 올림픽 기간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되면, 그러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합의가 잘 되고 하면 단기 상승에, 단기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는 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만 아니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꾸 여기 있다가 위로 수면 위로 이제 완전히 대두돼 버리는 거죠. 모든 에너지를 지금 여기로 지금 흡수해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떨어진 결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 영향이 시장 상황의 영향, 그래서 금리 문제, 양적 긴축에 대한 조기, 금리가 지금 연준에서 올리고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영향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로 해서 조기 양적 기축을 소환을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 걱정을 사실은 안 하거든요. 근데 떨어져도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 사태가 양적 기축은 전쟁만 나지 않는다면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소환을 할 건데,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준 이후에 소환하는 거하고, 일어서기도 전에 떨어뜨려 버리면 이거는 손쓸 틈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하고는, 그래 되면 이 시장 상황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3,500에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더 떨어지면 이걸로 인해서요.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 이제 불황의 시대가, 안 그래도 달러의 약세가 장기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생각이 많고요. 이미 그래서 해외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그렇고요.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2월에서 대공황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신호를 자꾸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을, 이 빠르게 대공황이 오는 것도 이 팬데믹으로 해서 빨리 소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적으로 이런 거를 빠르게 수습을 하려고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를 좀 숨통을 터야 다가오는 달러 약세든 뭐든 견딜 수 있으면 견뎌내고 살려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가 지금 못한 거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어그러짐을 해서 앞으로 다들 이제
조기 이제 빠르게 닥쳐오는 거죠. 이제 어두움의 그림자가. 그래 되면 이제 장기 불황이 현실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가는 건 괜찮아요.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괜찮아요. 치고 올라가면 좋다. 시장 상황이 괜찮으면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이제 우려다는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요 판단이 이게 좀 섣부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요 구간에 어떤 신호가 오면 우리가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요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정말 터졌다. 상황이 일단 정리하고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 일론 머스크도 일하잖아요. 369 제가 얘기 드렸죠. 369죠. 3월, 6월, 9월, 12일. 빠르면 2023년 이전에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얘기를 했죠. 얘가. 그죠? 그런 얘기를 했다. 3월. 그죠? 근데 일론 머스크도 전쟁은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전쟁을. 그만큼 시장 상황이 현재로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 피부로 못 느끼지만 어느 한가 빵 터지면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처럼 빵 터지면 외환위기가 왔듯이 마찬가지로 빵 터지면 외환위기가 오는데 뭐 하나가 건드리면 터지긴다. 뭐 오기만 하면 터질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은 알죠. 이거는 또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경제의 관념은 상대적으로 외국보다는 우리가 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외국에서는 이런 기미,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외국에서는 많았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이 내용이 최근에 와서 이제 이걸 알게 됐거든요. 방송도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은 이걸 몰라. 정말로 몰라. 근데 해외에서는 대부분 이런 내용을 알아. 저도 실제로는 이거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양적 완화가 뭔지 처음 들어보는. 말은 있는데 먼 나라의 얘기, 내하고 관계없는 얘기, 일상생활 내하고 관계없는 얘기잖아. 사업을 하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 우리 국민들은 이걸 아느냐? 모른다 이거 잘 모른다 이거. 최근에 와서 지금 또 양적 완화가 뭔지, 양적 긴축이 뭔지 이거 이후에 미국이 달러를 많이 발행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내 일상생활에 무슨 관계냐 이런 생각하거든.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정부가 실수를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다 생각하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양적 완화로 해서 이 근본적 원인을 몰라. 본다고. 이 작년 한 해에 폭등을 이렇게 두 번을 하고 왔는데 왜 오르는지 몰라. 국민들이. 한다니까 실제로. 여기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게 미러 사태만 잘 해결된다 하면 떨어져도요. 해결됐는데 떨어져도요. 뭐 그러면 뭐 벌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러 사태가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해지고요. 조짐이 커져 버리고요. 강대강으로 나가버리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 전쟁의 포화 속에 전 지구적으로 다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빨려 들어갈 수 있듯이 어느 한 지역에 빨려 들어가 그럴 수도 있다. 그거죠. 당연히 러시아는요 안 그리라 봅니다. 전쟁을 저는 좀 회의적인데 사실은 회의적이거든요. 러시아가 제가 최근에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처해 있는 상황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다. 근데 이게요, 이런 상황이라 절대로 안 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이게 붙다 보면, 시비가 붙으면요, 괜히 허세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허세 부리다가 주먹 한 방씩 모르고 날아갑니다. 이러면 이제 큰 싸움 되거든요. 마찬가지라 얘기라. 이게 있잖아요. 러시아 내에서도요, 매파가 있고요. 이 비둘기파가 있고요. 강경파가 있다면. 이 미국도 마찬가지라. 절마 저거 시비 목벽에 빵가부라 이라 할 수 있거든. 뭐야. 그럼 3차 전쟁이 일어나니까 협상하자라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 예? 우리가 이번에 물러나면 또 괜히 양측이 손해된다. 이번에 강경하게 해서 적어도 전쟁을 한번 일으켜서 단기간에 뭐 우리가 일정 규모의 일으켜야 뭐 예? 크림반도처럼 크림반도 묵으니까 이게 사실 이 러시아가요 이게 외교 전략 군사 전략가들 한 말 그거예요. 대통령 크림반도 이거 사실 묵을 입장이 아닌데 예? 중요한 거는 투표에서 뭐 이래저래 했지만 접수를 한 것도요 러시아가 한번 맛배기를 간을 한 본 거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일으켜서요 진입을 해서 해서요 빨리 끝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유럽이요 나토가요 이게 나토는 지금 결정이 된 지가 꽤 오래됐지만 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어설프게 나설 수도 있지만 어설프게 안 나설 수도 있다 그랬죠. 분명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나토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나토가 를 대신해서 미국이 들어오는 이유도 그런 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지금 당장 독일도요. 독일이 지금 군사 지원을 안 해준다 하잖아요. 해주는 게 뭔지 압니까? 철모 지원해야 된다. 철모. 여러분 머리에서는 군인 철모를 지원해 준답니다. 네? 분쟁 지역에는 독일은요 이게 헌법으로 정해지는 게 뭐냐면 분쟁 지역에 네? 군사 지원을 안 해준다고 헌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요. 그러면 이 법이 그죠? 똑같아 야 되잖아요. 아니라 얘기라. 중동 지역에 이쪽에 분쟁 지역에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군사 무기도 팔고 그러거든요. 근데 독일이 안 해주니까 인근에 어디야 그 나라죠. 갑자기 생각 까먹었는데 그 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하니까 독일이 반대했습니다. 왠 줄 압니까? 독일이 이 나라에 군수품을 주고 있는데 이 군수품을 이게 우크라이나에 줄라니까 못 주게 하는 거죠. 이 당장 이런 문제가 생긴다. 독일이 유럽에서는 강국이잖아요. 유럽에서는 적어도 영국보다는 독일을 대장으로 보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독일이 안 움직이고 미국이 여기 미국하고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지금 반군도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 편에 있는 성향에 있는 어느 한쪽에서 빵빵빵빵 거리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그러니까 독일이 옳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프랑스가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거는 이제 누가 옳다는 거는 모릅니다. 누가 옳은지는 이게 뭐 전쟁이라는 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터져버려서 장기로 가면 지구적으로 벌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면
뭐 대공황이 어쩌니 하면서 악재가 지금 끼어 있는데 이게 빠르게 현재 이 팬데믹 기간을 극복을 해서 시장을 빨리 살려야 뭐 이 돌아오는 이런 것도 우리가 탄력있게 견뎌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미러 사태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해버리면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닥쳐올 일을 해결하려고 지금부터 체력을 비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소환을 해버려요. 조기 위험을 조기에 소환시켜버립니다. 이 당장 연준에서도 양적 기축을 얘기가 지금 꺼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장기 레이스로 갈 수 있다. 이미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떨어지는 게요. 떨어지는 게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떨어지는 거는 떨어져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기 왜냐하면 시장 상황을 이미 반영을 다 시키고 하락을 다 시키고요. 그러면 리스크가 이미 이제 악재가 반영이 다 돼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올라갈 일만. 근데 이게 떨어지는 날개가 없듯이 어떻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적어도 요 라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하락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살펴보고요. 차트로만 보면요. 차트로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외시켜 버리고요. 차트로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려져서 더 못 올려주고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수렴기간 안에 위에 있다 이거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어제도 제가 혹시 좀 놓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코인 유튜버 분들도 좀 보고 했는데 그게 뭐 답은 잘 못 찾고 있어요. 찾고 있고 그런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 반등을 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지금 반등을 보는 분도 있고 한데 반등의 이제 소재 재료가 이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차트로 보면 단기 상승의 지금 바닥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지지 구간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일봉상 우상향 추세선이 여기 있고 일봉상 하락 추세선이 여기 있어서 요 수렴 구간이 있고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올릴 반등을 보기를 한다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 요 추세선 뭐 상을 받은 거래는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을 주시를 해야 된다 지금 드리고요. 차트상을 보면 하락을 주고요. 조정을 주고 다시 조정을 줬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떨어진다라고 뭐 어떻게 얘기는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했고요. 시장 상황이 또 뭐 전쟁 안 일어난다, 뭐 철수한다 했다가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바람이 좀 떨어졌는데요. 딱 여기까지다. 이거 현재 요 시장 반영은 이미 된 것 같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쟁 조짐으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반영이 여기 요 구간이 된 것 같아요. 보면 요 얘기도 어제인가 뭐 얘기 드렸는데 딱 요만큼은 반영이 된 것 같다. 요만큼만.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으면 차트가 거래지는 시기 요 시기에 맞춰서 올라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지 않나는
말씀을 얘기를 드립니다. 차트로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은 제가 요거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우크라이나 사태다 이거죠. 그래서 우크 사태다. 우크 사태. 그죠? 그래서 리스크는 여기에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 사태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간 그 반영은 되어 있다. 빵 하고 터지면 이제 추가로 하락하겠지만 반영되어 있고요. 여기서 협상을 한다든지 조금 더 진전이 있으면 올라갈 조짐이 있겠죠. 차트적으로 보면 올라가기 딱 좋습니다. 지금 딱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 보면은요, 2월 15일, 요 날이 2월 15일이죠. 2월 15일 날, 이제 14일 하고요. 러시아가, 철수하겠다. 일부 군인을 빼겠다 한 날이죠, 요 날이요. 그래서, 상승을 제법 줬죠. 한 4.5, 4.35%. 그죠? 올려주고요. 빠르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16일 날, 이제, 16일 날은 이제 오히려 약 1%, 1% 정도 하락을 했죠. 요때도 이제, 바이든이나 이제 미 국방부나 이런데 이제 외교관이죠. 여기서 하는 말은 아직 철수의 명확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 기자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이거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거는 100% 예를 들어서 헛말 하지는 않는다 얘기죠. 이거는 특히 이제 외교 전략적으로나 군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내려다보고 있죠. 국정지에 얘기예요. 그죠? 보고 있기 때문에 철수하는지 하는지 그냥 위에서 망원경을 딱 배가 다 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릴 일이 절대 없다. 군사 자원을 동원을 해서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죠? 깜짝 말합니다. 그래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곧 일으킬 것 같다라고 지금 임박서를 지금 그죠? 푸틴이 결정한 것 같다라고 임박서를 지금 냈죠. 그러므로 얘가 그냥 2월 17일 날 7.36%, 바이낸스는 기준으로는 7.6% 이상 떨어졌죠. 떨어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2월 16일 날 시가로 5,383만 5천원 시작을 해서 장중에 5,384만 2천원까지 갔다가 저가로 5,276만 9천원, 종가 마감은 5,329만 8천원 마감을 하고요. 17일 날, 그러니까 7약 4% 떨어진 요날 시가가 5,329만 8천원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 고가로 5,354만원, 저가로 4,920만 3천원, 그리고 종가 마감을 4,937만 6천원을 했고요. 어제죠. 2월 18일 날 어제 시가로 4,937만원 6천원, 그리고 장중에 고가로 5,019만 9천원 까지 갔다가 저가로 4,836만원 36만 9천원, 그리고 금일 아침 9시 종가 마감 4,900만 5천원 죠. 그리고 지금 오늘 시가로 4,900, 4천원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 4,925만원 까지 갔다가요. 저가로 4,883만원, 현재 4,912만 1천원에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시장 상황을 악하게 보는 상황도 아니고요. 현실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로 인한 이 하락이 아니었다 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전쟁을 이긴다는 거는 이 장기의 불황에, 안 그래도 이제 불황을 올지 말지를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전쟁이 터진다면 이거는 이제 뭐 안 그래도 장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뭐 조기 소환한다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빠른 손질을 하기 위해서 요 인근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이다.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 인식은 좀 하고 계셔야 된다. 전쟁, 웃고 사태만 아니면 떨어지면요. 이게 떨어져서요. 반등만 주어진다 하면 얼마든지 저는 입 벌리자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거 입 벌리자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큰일 나는 얘기다. 그래서 이 얘기 하거든요. 비트 대명이 떨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지금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왜 이런 얘기 들으냐? 이제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일반 분쟁 지역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크라이나 사태로만 생각하시면요. 이 전쟁이요.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크게 번질 수도 있다. 유럽의 화약고입니다. 여기 보면요. 유럽의 화약고입니다. 왜냐하면 크렘린궁이 있는 모스크바가 여기 있고요. 요 인접에 가까이 얼마 안 멉니다. 요 우크라이나가요. 요 흑해 함대가 있는 저 크림반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요 폴란드, 뭐 독일, 요 다 인근에 다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인근 지역에 다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돼서 나토의 미사일 기지가 저 전방에 배치가 다 되고요. 예? 우크라이나야 러시아 여기 전방에 여기에 예? 배치가 되고요. 나토군이 들어와 있으면 좋아합니까? 요 불과 몇 킬로 안 되는데 빵 쏘면 그냥 다 박살 나는데 러시아가 수도가 예? 이거 그전에는 이게 지금 소련 소비에트 있을 때 해체돼 가지고요. 러시아가 이거 띄줄 때는요. 분리 독립을 다 했잖아요. 이 완충 역할이 됐다면 그런 대로.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나토에 이제 가입하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허락하지 않다. 용서가 안 되죠, 이게. 지금 입장에서는. 나토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쪽으로 진출 안 한다는 게 러시아하고의 이제 어떤 협약이 있었던가 봐요. 이걸 깨트린 게 이제 나토라, 동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도 뺏기고 하니, 그죠? 내전도 일어나고 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지금 나토를 가입을 하고 싶어 하죠. 소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강하니까, 그래 하겠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세계의 3위 아닙니까? 3위. 그죠? 군사 강국이잖아요. 2위, 3위 일하잖아요. 러시아. 핵으로 보면은 뭐 제일 많잖아요. 러시아가. 이 전쟁이 까딱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요. 요 전쟁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뭘 파본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디 숨겨놓은 어디 핵미사일을 성질나가지고 뭐 쏴보 뭐야 하는 얘기지. 러시아가 이래 쏘는 것도 쏘는 문제지만 여기서 이래 쏴보면
이,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기서 반전 세력들이, 예? 반전 세력이 아니죠. 뭐, 체제에 반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아이, 뭐, 전쟁 일으키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거꾸로 뭐, 이쪽 러시아로 쏴보든지, 뭐, 이래 쏘든지 하면, 아니면, 예? 인근에 독일에다 쏴보든지, 뭐 이래 해버리면, 큰 사고 난다, 이게. 러시아가 푸틴이 원하지 않아도 서로 힘 겨루기 한다고요? 탱크 부대 뭐 있잖아요. 뭐 미사일 총불이 다 겨누고 있다가 까딱 잘못 실수해가 버튼 잘못 눌러버리면 큰 사고 날 수도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너무 많은 지금 발을 들여놨다. 너무 많은 발을 들여놨다. 전쟁할 것 같지 않은 게 이제 하려고까지 지금 덤비고 있잖아요. 이때 철수하려면 뭔가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러시아한테 주어주지 않는다면, 아니면 미국이 확실하게 뭔가 컨트롤을 잡아가지고 러시아를 조질하는 정도로 있잖아요. 푸틴이 겁을 먹을 정도로 해야, 아이고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하고 자진 납세해서 철수하지 않는다면은 러시아는 뭔가를 반대국부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써야 철수합니다. 그 명분이란 뻔합니다. 뻔합니다. 나토가 더 이상 동진을 하지 않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뭐 적정선에서 있잖아요. 뭐 푸틴이 만족할 만한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내놓지 않으면 접수하겠다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놓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발을 빼더라도요. 발을 만약에 여기서 빼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미국, 뭐 중국하고요. 미중 패권 전쟁할 때 러시아는 입지가 진짜 이 지구상에 러시아가 저리 강대국인데 입지가 세상에 강대국은 미국하고요. 중국만 있는 줄 알죠. 러시아는 그렇게 큰 나라하고 초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끼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요. 러시아 입지가요. 굉장히 해질 것이다. 이것도 푸틴이 노리고 있는 점이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래 되면 그럴 거다. 그러면 미국하고도 적정한 선에 단판을 지어서 잘 해결하면 좋은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진짜 잘못해버리면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서로가 강대강으로 하다 실수를 하면 단기전 가게 되면요. 이 하락이 돌파를 하면요. 그냥 리스크를 반영을 다해서 바다가 떨어지는 거. 그죠? 조기 반영이 돼서 떨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반영이 되면 상승이 되지만 전쟁이 나면 그냥 추락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다. 지금 시작부터 ES 계속 드리는데 요겁니다. 요거 아니면 그냥 시장 반영이 빠르게 반영이 돼서요. 입 벌리고 있으면요. 올라가기를 바라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보고요. 적어도 전쟁이 난다는 상황 신호가 오고 하면 좀 빨리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요 상황, 요 음봉들은요. 우크 사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전쟁 발발 전까지 한 단계까지 해서 방송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원활하게 잘 돼간다면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팁 하나 2월이 훨씬 넘어가 버리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이 지역이 있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해빙기가 오면 이 지역에 섭지대가 많다 했죠. 섭지대가요. 그러면 초원이죠. 여기가 섭지대 많죠. 물을 머금고 있는 지대가 많단 말입니다. 그 이쪽에 전차들이 지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죠. 이런 지역은요. 그래서 러시아도 그런 데에 딜레마가 있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1년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보고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다. 내전을 일으켜서요. 내년에 좀 미룰지언정 그러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금 또 내전은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내년에 침공을 하더라도요. 내전을 충분히 일으키지 않을까. 내부에서. 그죠? 이 정도로만 끝난다 하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내전이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있지만 요 안에서 한정이 되잖아요. 러시아가 철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가 않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죠? 잘 견디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계절의 영향으로 인해서 푸틴도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점령을 하려면 2월 중에 빠르게 해야 되는데 넘겨버리면 해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빌미도 만들고 해서 내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미 내전은 국경인접 지역에서 내전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요. 좀 더 이제 일으켜서 내년에 진짜 빌미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하겠죠. 요런 정도까지만 가도 우크라이나의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구적으로 볼 때는 큰 게 나쁘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요 사항은 이미 여기 사항은 반영이 되어 있다. 좀 드리고요. 북구 사태 현재의 침공 전 단계까지 이 반영은 이미 여기에 반영이 다 되어 있다.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요 하락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하락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충분히 요 구간에서 떨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와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릴 영향이 많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부터 해서 지구적으로 엔데믹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죠? 홍태풍으로 해서 지금 미국도 들어보시고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전부 다 지금 이제 벗겠다 하잖아요. 벗기겠다 하잖아요. 자유롭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경지를 좀 띄우려 하거든요. 그러면 괜찮다. 그리고 지금 복지 예산을 해서 돈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거죠. 양적 완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폭탄을 터뜨릴 상황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수준도 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바람만 불면요 봄바람처럼 훈풍이 올 수도 있다. 의외로 해서 단기 상승이 크게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돈 폭탄 얘기는 복지 예산 얘기는 제가 작년에 얘기 드렸죠. 최근에 얘기는 안 드렸지만 이 사항만 좋아하시면 충분히 재료거리로 상승 재료거리로 복지 예산 복지 예산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 양적 완화 수준의 돈입니다. 이게 터지면 그냥 이 호재거리로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공화당에서 X 했다가 지금 논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새로 다시 이거 지금 논의에 들어갔죠. 그러면 법안 발의해서 상정이 돼서 통과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런 호재가 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발휘할 수 있다. 단기 상승의 호재는 아주 좋다. 여러모로 지구적으로 이 3월을 전후로 해서 만들려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전쟁만 아니면요, 떨어져도 올릴 거리가 많으면 단기 상승으로는 떨어져도요 올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문제가 안 된다.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떨어져도요 여기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웃고 사태가 해서 여기서 걱정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하라지만 요 떨어지는 게 웃고 사태가 아니고요, 아니라 하면 여기까지 떨어져도요 긍정적인 신호를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하락이 아니다. 이 하락들이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어제도 좀 고민을 좀 했고요. 상황이 그래서 하루를 한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어제도 많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요 상황을 보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우리가 요 하락은 우크 사태로 인한 거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대응을 하자. 그리고 러시아가 결코 전쟁을 푸틴 말이 맞을 겁니다. 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아직은 그 상황은요. 역설적으로요. 미국이요.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이제 뺏겼잖아요. 러시아가 접수를 했잖아요. 가만 놔놨다가요. 갖다 잘못하면 요번에도 그냥 가만 놔놨다가 이 침공해가지고 접수해버리면 이 또한 큰일이거든요. 이 또한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빠르게 지금 폴란드 인근에다 군병력을 배치하고요. 이러한 이유가 그런 데 연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전쟁을 했었으려면 빨리 했었어야 된다. 2월 초나 시기적으로 늦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준이 알고 있는 수준이 이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 외교 전문가, 학자들이 더 잘 알겠지만 걸려오는 소문을 듣고 뉴스를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이 이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난다면 푸틴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을 거다. 유럽 상황도 그렇고요. 그나마 러시아가 돈 벌고 있는 게 에너지 자원이잖아요. 석유, 천연가스 이건데 이걸 이제 묶여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내분이 안쪽으로도 이게 불만이 쌓이면 반정부 인사를 작년에 뭐 어느 정도 제거도 하고 해서 안정화 시켜놨는데 이게 또 새롭게 이런 또 반정부 인사들이 또 있잖아요. 생겨나고요. 국민들이 불만을 가져버리면 시장이 불안해지면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건 아닐 거다. 그러면 적어도 소규모의 자기 원하는 걸 얻고요. 철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소규모의 뭔가를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로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서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 전에 뭔가 협상에 대해서 잘 하면 좋은데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상 현재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상 결코 지금 현재도 나쁘지 않다. 상황이 차트상 괜찮다. 이거 아닌데. 음. 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 강복구님 반갑습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면요. 좀 잘 좀 해보려 하면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뭔가 이번에는 좀 잘 해보려면 시장이 저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요. 아무 생각이 없이 들어와서 장이 좋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이 들어와서 낭패 보고요. 이제는 좀 뭔가 해보려고 시장 상황을 파악했으니까 잘 해보려면 또 시장이 잘 안 도와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직시를 해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릴게요. 차트를 제가 하도 복잡해가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다시 조금 거꾸로 밝혀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한번 더 들어볼게요. 시간 보러 가서요. 그래서 여기를 딛고 올라가기를 우리가 한번 바래 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딛고 다가 떨어져서 짚고 올려서 이렇게 올렸듯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짚고 올려서 한번 거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주면 좋겠죠. 이런 상황. 돌아보면요. 2월 중순 20일 이전으로 해서 3월 전까지 해서 선 반영이 돼서 한번 세게 올릴 거다. 요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요거요. 요거 특히 요거 하고요. 요거죠.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일어나고요. 요거는 인정. 요 상황이 철수. 그랬으면 진짜 이거 타고 올라갔다. 충분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딱 반영된 게 요만큼이거든. 요만큼요. 요만큼이기 때문에
우려를 지구적으로 우려하는 사태가 요만큼으로 해서 끝냈다는 것만 해도 어제도 제가 요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확실하게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딱 여기까지 어제에서 오늘 아침 9시까지 상황을 보고 싶어 했는데 왜냐하면은 떨어지면 이 사태 영향이 이게 장난 아니겠네.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이거로 해도 영향이 크다. 그러면 조기 소환도 얘기도 오가고 있는데 이래 떨어지면 크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럼 전쟁 발발한다 하면 떨어지겠죠. 이 4천이 이 문제가 아니죠. 3,500이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다. 여기서. 지금 또 오늘까지도 그죠? 버텨주고 있다. 그러면 전쟁 임박설 바이든이 이 전쟁 침공할 것 같다고 하는데도 딱 여기까지. 전쟁 나면 장난이 아니겠지만 여기까지 지금 이미 리스크는 반영이 됐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돌아보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시장이 불안해졌다가요. 러시아가 철수를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 양봉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상황이 없어졌다. 정말 그랬다 하면 이제 가는 거죠. 간다 봐야 되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간다 이거죠. 이렇게 되겠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 상황을 봐서는 충분히 그런 것 같다. 요 상황을 봐서는 시장 반영이 지금 딱 여기에 됐다. 여기서 더 악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리고 질질 끈다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 내에서 군사병력을 배치된 거를 인근에 우크라이나 내전 세력들한테 뭐 좀 더 지원해주고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침공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 하더라도 내년에 한다. 내년에. 그러면 뒤로 밀린다 얘기죠. 단기 상승하는데 호재가 되겠죠. 호재가. 이런 얘기죠. 충분히 그럴 것 같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가 3월인데요, 마찬가지로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혹시나 요 상황에서 요 4650, 요 구간을 떨어지면, 좀 더 많은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라가 주기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기대하자 하고요. 잘 끝나지면 오늘 내일 며칠 구간에 협상이 잘 끝나지고 하면 빠르게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자. 빠르게 올라가기를 바라자. 왜냐하면 여기까지 떨어졌던 게 우크라이나 사태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빨리 올리고요. 요만큼 며칠간 못 갔기 때문에 1.5배의 스피스의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미 올리려고 했던 수준으로 빠르게 올리고요.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떨어져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거를 보자. 그래서 우크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자, 바이낸스도 한번 좀 쳐다볼게요. 바이낸스도 오늘 상황은 어떻게 되나 잠깐 볼게요. 0.87%. 제가 어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게 오히려요, 여러분, 어제도 최근에 보면 바이낸스가 오히려 현재 우리 업비트 거래소가요, 프리미엄이 항상 붙잖아요. 근데 이게 더 안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가고, 왜 바이낸스보다요? 내려갈 때도 또 오히려 또 덜 내려가고. 어제는 1.34%, 얘는 어제는 0.73%. 그죠? 오늘 올리는 거는 0.8%인데, 얘는 오늘은 0.18%. 차이 많이 나죠? 요 상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할 때, 이날 언제야? 예, 4일날, 1월 4일날 11.42%잖아요? 근데 업비트는요? 10.47%. 2%가 덜 올라갔습니다. 2%가. 2%. 좀 그런 것 같아. 3.44%인데 여기는 같네. 2.41%? 이거 봐. 1.86%죠, 여기는. 여기는 2.41%인데 여기는 1.86%. 차이 납니다. 이게 보통 우리 방송에도 업비트다 유튜브 보면 뭐 P 붙어서 뭐 몇 프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세요. 이게 오늘만 봐도 0.74%인데 0.18%야. 업비트는. 잠깐만, 저 한 가볼까요? 저기를 한 가볼까? 비썸에 한 가볼까요? 비트코인. 응? 0.53%. 7%. 여기도 0.53. 여기는 3.5. 0.73. 야, 이거, 좀 틀리네. 틀리네. 빗썸이 조금 틀리네요. 그죠? 빗썸이 의외로. 빗썸이 좀 틀리다. 빗썸은 바이낸스하고도 잘 안 맞고, 업비트하고도 잘 안 맞네. 이때 한번 보자. 12월 4일에 8.59%고요. 업비트는. 바이낸스는 8.3%. 빗썸은 13.75%. 오. 빗썸은 피가 좀 의외로 많이 붙네. 바이낸스하고 비트코인이, 업비트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그러네요. 또 보니까. 이것도 처음 알았네. 12배. 잠깐만요. 이거 볼까? 끌리는구나. 그러나 뭐 크게 뭐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요 보는 시점을 주의하게 보는 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사항이요. 이게 좀 떨어진다는 전제로요. 요 구간을 우프 사태로 인해서로 지금 보고 있지만 혹여 있잖아요. 떨어지더라도요. 우프 사태가 종식이 된다는 전제를 하면 이게 역설적으로 호재로 해서 전환을 할 수 있다. 뭔 얘기냐면 장기 침체로 가는 떨어지더라도요. 이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반등이냐 장기 침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1. 반등이냐 2. 장기 침체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최악은 장기 침체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이미 장기 침체를 염두를 해두고 막 국가적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침체가 안 오도록 하려고도 하고요. 오더라도 어떻게든 넘기려고 할 거고요. 그거는 뭐 그래도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요. 경제를 어느 정도로 살려놓고요. 장기 침체를 맞이해서요. 어떤 견뎌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의외적으로 잘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꾸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고, 장기 침체가 오는 기간이더라도, 조정을 잘해서 가는 거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도 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소환을 해서요. 빠르게 장기 침체가 예를 들어서 2023년 이후에 올 것도 2022년 안에 2021년 안에 아니지 2022년 안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게 우크 사태죠. 우크 사태. 그죠? 우크 사태인데 이 사태가 현재는 이게 지금 우크 사태로 해서 반영이 됐는데 전쟁이 빵 터진다면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이 떨어지는 게 빵 터져서 떨어지는 게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반등을 가는 조건 2. 마찬가지로 장기 침체를 가는 조건인데 예를 들어 전쟁이 빵 터져도 빠르게 수습이 되면 떨어져도 반등이 올 수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전제로 보면요. 이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하자. 예를 들어서 추락을 해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 드리잖아. 1이든 2든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제 초입부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 저런 일이 생긴다 하면,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요 지점이죠. 그죠? 빠를 수 있으나, 터진다 하면 판단은 빨리 가져자. 있던 거 마이너스라도 다 내놓자. 이거죠. 분명히 전쟁이 터지는 기간은 빠르게 내려올 거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시장의 장기 리스크가 빠르게 소환이 돼서 빠르게 이미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근데 전 국가적으로 그 곤두박질 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유럽이든 어디든 간에 우크라이나든 간에 협상을 해서 빠르게 진전시킬 수도 있겠죠. 보라면 진전시키는 게 이게 반등이라 얘기죠. 반등. 그러면 떨어졌을 때 입 벌리고 있다가 묶고 반등이 따라가면 된다 얘기죠. 그죠?
요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얘기죠. 기한은 있다. 근데 전쟁이 장기화 일정 기간 이상 되면 되겠지만, 근데 이제 최종 정리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얻을 게 그렇게 실익적으로 없다. 실익적으로. 러시아 국내적으로도 실익이 없고요. 국외적으로도 전쟁에서 장기를 가면 이익이 없다. 하다 잘못하면 다 죽는다. 그건 왜 이러느냐? 단기적으로 이 전쟁으로 이업을 해서 러시아의 어떤 리스크죠. 이제 우크라이나 인근에 나토가 주둔을 해서 우크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나토의 전력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토군이나 군병력들 미사일 기지가 소련의 이제 전선의 앞에 여기에 배치가 되면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가 가까이 있잖아요.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크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를 억지시키려는 게 가장 크죠. 이거. 그 다음에 러시아의 존재를 세계 만방에 재확인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국내 문제는요, 작년에 이미 푸틴이 장기 집권을 가기 위한 그 발판을 이미 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헌법도 바꿔버렸죠. 그리고 정적도 없애버렸죠. 그래서 굳이 이럴 이유가 없다. 푸틴은 괜히 전쟁 만들어서 러시아 내 자국 내에 반체제의 인사나 국민들이 불만을 전쟁으로 인해서 불만을 만들어서 국내가 불안정하게 해서 체제 유지에 이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도 지금은 늦은 감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안 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푸틴이 지금 카드를 꺼내서 이거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한다는 전제에서요. 최대한 전쟁을 한다는 전제로 끌어모으고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그 반전 세력들 있잖아요. 체제에 반하는 세력들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반군 세력이죠. 전쟁이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나토에 가입을 지연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빼더라도 빠지더라도 명분도 쌓고요. 뭐 그렇게 하겠죠. 실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발을 빼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빠질 거 아닙니까? 전쟁은 원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 상태로 머물 거고요. 조금 더 악화돼서 떨어지면요.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종결. 만약에 뭐 미국이도 말해 너가 인마 안 할 건데 인마 괜히 뭐 있잖아 헛된 짓 하지 마 전쟁 일으키지 않을게 하면은 그래 한방 터뜨릴 수도 있죠. 짧은 기간 한 달 내내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치고 빠지고 하면은 추락하고 올라가면 반등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크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빠르게 남들보다 떨어지면요. 빠르게 손해를 좀 지금보다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손해를 감수를 하고 떨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못 팔 수도 있다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느 선은 정하자 얘기죠. 정해서 떨어지면 정리해서
사태가 나아지면 빠르게 우리가 매수해서 올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요 지점 오면 원금 회복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 돈이, 여기 있던 돈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많이 마이너스 됐는데 여기서 팔았다 이거지. 예를 들어 절반이 마이너스 됐는데 1000만원이 500만원이 됐다 이거지. 여기서 팔았는데 500만원이 없다 이거지.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 샀다 이거지. 요 왔는데 원금 회복이 되고 오히려 될 수도 있죠. 그죠? 여기가 5천만원인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 여기가 예를 들어 3천이다. 그죠? 3천에 50%면 얼마입니까? 1500이죠. 4500이죠. 그죠? 여기가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5천 아닙니까? 예를 들어 5천. 뭐 4500이라 합시다. 4500. 그러면 이미 여기서 원금 회복이 됐네. 그죠? 여기 올라오면 버는 거죠. 판단은 빨리 하는 게,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바닥되지, 내 돈. 그죠? 판단은, 현재 상황에서 판단은 우리가 잘하자. 요거 초입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전제로 해서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게, 이해가 가능하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하루 더 봤고요.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네. 내려오고 있네. 그죠?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면요.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아주 좋다. 이게 지금. 단기 상승이에요. 이 추세선이고요. 평균선이고요. 여기 아래선이죠.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우상향 추세선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걸려 있고요. 주요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이 여기 몰려 있죠. 이렇게 구간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죠? 떨어지면 떨어질지 갈지 올릴지, 여기 타고 갈지 떨어져서 올라갈지. 그래서 5천을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하락할 것을 고민을 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틀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그죠? 5천을 내려가기 전에는 상승을 고민을 하고요. 상승해서 어디를 안쳐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요. 5천을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접어두자. 5천을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을 대비해서 고민을 좀 하고요. 그래서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했죠. 고민을 하고요. 여기 올라갈 부분을 잘 지켜보고요. 투시를 하자. 그리고 이 하락에 된 원인은 오로지 거의 90% 이상 웃고 사태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다. 내일 아침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져서 완충하고 떨어질 수 있겠죠. 충분히. 그죠? 떨어져서 조정 주고 떨어지고 주고 떨어지고 주고 짧게 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켜보자. 현재의 사태가 여기서 끝날 건지, 그래서 웃고 사태의 리스크가 요것으로 반영이 끝날 건지, 지금 생각에는 여기서 요 정도로 충분히 반영 끝난 걸로 보이지만 모르죠.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줄줄줄줄줄 새겠죠. 그죠? 뭐든지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줄줄줄줄 새겠죠. 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장 상황을 잘 보자.
보고요. 한번 떨어지더라도 한 번씩 반드시 빠르게 올릴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동이 없는데요. 그러면 빨리 정리하자.